네팔과 중국 접경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잇따르고 있고 또 구조 작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예, 오늘 스튜디오에서 김재훈 기상과학 전문 기자, 또 히말라야 산악 가이드 출신 방송인이죠. 건비르 만 슈레스터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은 지금 저희가 계속 뉴스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네팔 라수아 지역의 일단 구조작전은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네팔 지역 주민들은 언덕 위로 급하게 대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건비리 씨 경우에는 이 라수아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가이드로 활동을 하셨고 또 이 지역에 좀 친구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 26일부터 제가 여기서 저랑 7년 동안 있던 친구가 그 러시아 지역의 그 샤프로베시라는 그 랑탄 그 국립공원에서 트레킹 시작하는 시점에 네. 이 러츠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지금 보도로 보니까 싹 썰어져 가 있는 그 상태고 네. 제가 그 지난 26일 9시부터 전화를 지금 수천 번 하는데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예. 정말 지금 이렇게 친구분 소식이 계속 전해지지 않고 연락조차 닿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친구분들의 안전을 누구보다 바라는 분으로서 방금 전에도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지에서 좀 전에 들려오는 소식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방금 제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제 현재 지금 기자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티베트 쪽에서 다시 2차 발생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구조 그거 자체가 중단을 내렸대요. 지금 물론 이제 네팔 쪽이 아니고 티베트 쪽의 랜다라는 그 강 쪽에서 다시 복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는 아예 중단시켰고 네. 그 구조 중단시켰고 네팔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물살이 좀 세지기 때문에 아예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지역에서는 지금 2차 붕괴가 시작이 돼서 전면 중단된 상황이고 네팔 지역도 지금 물줄기가 굉장히 세져서 네, 세주기 때문에 예, 물론 그 22일 날 나오는 그 119km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예.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물이 살이 그렇게 세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 물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중단하는 시기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라수아 지역을 이제 많이 다니셨을 텐데 이곳에 좀 지형적 특성이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그 러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성스러운 곳 또는 힌두교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지순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트레킹으로 1년에 2번씩 저기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티무르라는 마을하고 샤프로베시 마을은 지금 그 화면에서 보는 그 이 물살이 나오면 피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네. 이 양쪽 산이 되게 높고 또 뒤에 보면 또 네 군데 다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이 그냥 이렇게 변명만은 아니고 90도 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기서 피해하고 내가 뛰어가지고 생명으로 그거 할 수는 없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깎아지르는 산 사이에 딱 고립된 형태로 예, 있는 맞아요.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홍수가 발생을 하면 피할 새도 없는, 네. 피할 수도 없는 이제 이러한 좀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가 굉장히 성스러운 또 곳이라서 맞습니다. 힌두교를 이제 믿는 분들에게는 지금 성지순례 기간을 두고 또 굉장히 맞습니다. 좀 인파가 몰려 있는 이런 지금이 상황이라고. 네. 보도 통해서는 외국인도 많다고 계속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바로 지금 이 지역에 고사인쿤더라고 그 하늘 호수가 있어요. 4천 해발 위에. 그 고사인쿤더 호수 옆에 시버신 힌두교의 하나님 그 네. 신이 이번 오늘 28일 날 축제의 날이거든요. 저기 가서 그 신선한 곳에서 모욕하고 예배하는 날
또 저기서 이제 힌두교를 믿는 분들이 저기 가서 예배를 하면 모든 그거를 씻어준다는 게 의미 때문에 네. 오늘따라 어마어마하게 가는 축제인데요. 아.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그립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현재 실종자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500명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는 수색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건비례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지에서는 수색이 좀 중단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티베트 쪽에서 물을 가둬놓았던 제방이 다시 붕괴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지에서도 발표가 될 때마다 이제 뭐 사망자와 실종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정도로 지금 이제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뭐 이 수색과 복구 작업은 물론이고 이제 피해 규모조차 이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티베트 쪽에 이제 자연댐이 지금 물이 넘쳐 흐르면서 이 상황이 좀 급박해졌는데요. 이 자연댐에는 지금 물이 한 250만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제 순수한 물로 가정을 하고 이 무게로 환산을 하게 되면 250만 톤 정도 되는 물이 지금 네.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댐에서 이 조금 전 현지에서 이 댐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네, 네. 이 정확히 이제 댐이 완전히 붕괴가 된 것인지 아니면 뭐 물이 넘쳐 흐르는 원료인지는 좀 아직 파악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 물이 넘쳐 흐르면서 이 추가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색 작업이 완전히 좀 중단이 됐고요. 티베트 쪽에서는 완전히 중단이 됐고 이 구조 인력도 지금 철수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라수아 지역에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자연댐, 호수라고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곳곳에 많이 있나요? 네,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하는 그 서인쿤드라고 그 하늘 호수 있잖아요. 거기만 109개 정도 호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팔은 아시다시피 만영살이 많겠고 그리고 14개 8,000m 산 중에서 8개는 네팔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호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서 이제 질문에서 제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제방이라는 게 말하자면 자연댐 그러니까 이번 홍수로 인해서 떠내려온 돌이나 암석 그리고 얼음 이런 것들로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이런 형태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형태의 제방일까요? 이번 댐 붕괴는 좀 어떤 게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자연댐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대규모 홍수 산사태로 인해서 퇴적물이 이제 어떤 강에 막히면서 이제 형성되는 호수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네. 댐 형태의 어떤 제방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빙하호라고 해서 빙하에서 물이 녹으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댐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티베트 쪽에 있는 어떤 제방의 유실은 아마 이번 산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쪽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많은 자연 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댐이 이제 붕괴가 됐는지는 앞으로 좀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데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소식을 좀 종합해 보면 이번 산사태로 인한 어떤 퇴적물에 의해서 네. 막히면서 물이 불어나는 어떤 하나의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제방이라고 하는 아무튼 이런 물이 갇히는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에서 좀 넘쳐 흘렀거나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네.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자연댐, 호수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어떤 게 지금 범람을 했거나 터졌거나 해서 지금 이렇게 구조 작업이 중단이까지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지금 분석이신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구조 작업이 종료가 될 정도로 지금 이 호수가 범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도 있고 또 전에도 드렸지만 이 지역 주민들도 언덕 위로 다급하게 이렇게 대피를 하는 모습들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역들이 굉장히 이미 피해가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남아있는 안전지대는 좀 있는 건지 걱정도 큰데 네. 이 지역에서 이 좀 특징을 아시는 분으로서 좀 그나마 지역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조금 더 대피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이제 보도 통해서 보니까 생명자들은 한 그 지역에서
좀 높이 고산지대 쪽에서는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도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물이 한꺼번에 이 산으로 다 잘라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 고산지대도 또 산사태 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팔 정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립돼 있는데 먼저 헬기를 지금 계속 카트만두로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를 수색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로가 모두 유실이 됐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뭐 통신, 전력까지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장 뭐 식수, 식량들은 어떻게 보급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런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는 이제는 도로로 육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다 예. 중단돼 있고 네. 단지 헬기로만 이제 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마을들이 그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마을들은 다 잠겨 있기 때문에 다 헬기로 지금 생수하고 먹는 거 뭐 라면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2차적인 홍수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작업들도 많이 중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게 2차 홍수 가능성입니다. 이 2차 홍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홍수가 이제 해발 5,000m가 넘는 이 고지대에서 이제 빙하가 대규모로 무너지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빙하가 무너지면서 얼음과 이 퇴적물이 협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네. 이제 기존에 있던 계곡 그리고 또 강물과 또 만나면서 규모가 커지고요. 또 단순히 물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에 의해서 주변에서 같이 이제 흙이 쓸려 내려오는 토성류가 만들어지면서 기하급수적인 규모, 엄청난 파괴적인 규모로 발전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이 퇴적물들이 중간중간에 남으면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또 제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방들이 지금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제방이 당연히 튼튼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조금만 압력이 가해지거나 외부의 어떤 힘이 가해지게 되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토속류가 협곡을 따라서 거의 한번 휩쓸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지반이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이 협곡의 경사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지반이 약해져 있어서 이 가파른 경사를 타고 산사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산사태가 다시 남아져 있는 이 제방들을 또 어떤 힘을 가해지면서 네. 2차적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2차 대홍수가 다시 발생한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반이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1차와 비교했을 때 그 규모나 파괴력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더 커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대규모로 물이 한번 흘렀기 때문에 아마 1차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추가적인 지금에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홍수가 나게 되면 이 피해 규모가 굉장히 또 급격히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스노우볼 효과처럼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2차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지에서는 비가 또 이제 곧 내린다라는 보도도 있어서요. 2차 피해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들리시는 게 있으신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네팔에는 이 날씨 때마다 7월, 8월 때는 우기 시즌이거든요. 예. 비가 오고 나면 이 러스와 지역에서부터 이 다딩 지역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희 긴장하면서 피해를 합니다. 이 시간대 또는 이제 아무리 저기 랑탕 국립공원에서 트레킹하는 시즌이라고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도 그때는 다 닫았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예상하면서 지금 정부도 다 바뀌고 이 젊은 중리가 와서 중국 정부랑 지금 먼저 이 우기 나오기 전에부터 이 얘기하고 왔어요. 이 친구가. 이게 논의하고 왔어요. 이게 빨리 대비해야 된다. 미리 알려주는 거 어떤 거 신호를 우리를 줘야 되는 그거를 협력하자라고 얘기하는 불가능하고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과 어쨌든 국경을
맞닿아 있는 지역인 만큼 이 중국과 좀 이 우리가 조기 경보를 좀 제대로 하자라고 그렇죠. 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번 맞습니다. 사태가 났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또 지금 제가 건비르 씨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우기인 기간인데 지금 사실 이번 홍수는 또 비가 안 올 때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또 9시 밥 먹고 있는 상황이고 비도 안 오니까 날씨가 엄청 쨍쨍하니까 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말이 안 나와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런 라수아 지역도 지금이 앞서 이제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이 우기에 들어 있는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수가 나면 이런 어떤 비슷한 재난이 과거에도 좀 종종 있어 왔다고는 아니요, 하는데 지금 지난 이 해에도 똑같이 한 6월 달인가 한 1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때도 한 9명 정도는 사망이 되고 네. 한 18명에서 좀 더 실종됐거든요. 그때는 밤에 이 우기 때문에 피가 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또 이 국경 지역에 있는 다리도 무너졌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인명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자체가 피가 오기 때문에 벌써 사람들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망자와 많은 실종자가 안 나오는 상태고 이번 상태는 진짜 이게 완전히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네팔 보도 쪽에서는 중국에서 왜 빨리 얘기 안 해주냐, 왜 중국이 잘못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보도를 보시다시피 중국 국경에 있는 그 지루구 법무부 이런 시스템들이 튼튼한 건물들이 다 한 20시간에 가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알고 있다고 하면 쟤네들도 저기 직원들이라도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어쨌든 지금 이 지역에서 뭐 물론 이제 지난해에 발생했던 그런 홍수의 경우에는 비가 오는 기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피도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인명 피해가 물론 발생은 했습니다만 좀 상당히 소규모로 이렇게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하게 대규모로 홍수가 발생을 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거잖아요. 이런 어떤 주민들이 평소에 그럼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대피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진행이 되는 게 있었나요? 1년 내내 이렇게 대규모 아니고 작게는 이런 건 대홍수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강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대비해야 되고 어디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트레킹 중에서 옛날에 한국 오기 전에 그렇게 홍수가 나와가지고 그 라프팅으로 하면서 뭐 카트만두 쪽으로 올라오는 쪽도 있거든요. 한 4일 동안 제가 거기서 그립돼 있고 거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주는 걸 밥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일이에요. 이게 아. 너무 지금은 이번에는 너무 대홍수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일어난 것 때문에 지금 큰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보도들을 좀 보면 현재 빙하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언색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혼재돼서 사용 중인 것 같은데 빙하호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언색호는 약간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네, 이제 빙하호는 이제 이번 홍수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 잠재적으로 이번처럼 이 대규모 홍수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좀 불안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빙하호는 빙하가 녹으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자연의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빙하가 이제 쭉 앞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게 되면 빙하 앞단에서 어떤 퇴적물이 쌓이면서 하나의 제방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빙하가 녹으면서 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빙하 후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빙하가 후퇴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물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빙하호를 하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이 제방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퇴적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공 구조물의 어떤 댐처럼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빙하호에서 어떤 산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빙하호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제방이 그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래성 같은 것을 쌓게 되면 이쪽에 어느 정도 뭐 약간의 물을 붓게 되면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이 파도 같은 게 밀려오면 한 번에 사라지죠. 예.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빙하호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세코는 이번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밀려오는 어떤 토성류에 의한 퇴적물이 어떤 구간에서 이제 쌓이게 되고 이 쌓인 곳에서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시 한번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성되는 것이 언세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언세코가 이번 대규모 홍수로 네팔과 이제 티베트 곳곳에서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 협곡을 따라서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면서 다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빙하오는 빙하가 후퇴하면서 이렇게 빙하가 녹은 물이 가둬져서 생기는 현상이고 언세코라는 거는 이번 홍수처럼 이런 대규모 홍수가 쓸고 내려간 자리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이 퇴적물 사이로 이제 물이 다시 고여서 차올라서 생기는 이러한 좀 후천적인 형태의 호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홍수의 원인으로 또 꼽히는 게 빙하 붕괴잖아요. 이게 붕괴를 하면서 거의 5.2 지진파에 해당하는 정도의 충격을 줬다고도 하는데 사실 이런 빙하 붕괴의 경우에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현상입니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비로 인한 홍수는 이제 눈으로 보이면서 또 예보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제 앞서 말씀해줬지만 그 현지에서도 이제 비가 내리면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지만 이 빙하 붕괴는 사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붕괴가 될 것인가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비슷한 예로 이제 산사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사태 얼마 전에 이제 거제도 쪽에서 큰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산사태도 이제 지형적인 특성을 좀 파악을 하면 이 지역에서 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있다라고 인지는 할 수 있지만 구분은 가능하지만 이 토사가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흐를 것인가를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측은 어렵지만 사실 이제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게 조기 경보 체계인데 이 조기 경보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히말라야 지대가 굉장히 워낙에 넓고 또 이런 협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협곡마다 이런 체계를 설치를 하는 것은 또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위성을 통해서 지형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성을 통해서 이 빙하 위험 지역이 얼마 정도 녹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게 예측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것이 이 지역에서는 좀 자연 재난 재해가 좀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만약 발생했을 때 뭐 대피 안내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예, 물론 이제 그 러시아 쪽에는 그런 거를 옛날에는 그 이제 티벳과 우리 이제 네팔 국경 쪽에서는 그런 거 막 사이렌 울리고 이런 거는 있었어요. 그 정도는 있기는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됐고, 근데 네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개발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이 발전에 대한 그렇게 있고,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 논의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 앞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이 사고를 미리 예측을 어느 정도라도 좀 해볼 수가 없었을까라는 지점, 그리고 또 대피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지점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 2차 대홍수에 대한 우려를 또 한번 좀 짚어보면, 앞서 이제 빙하 붕괴가 이제 이번 대홍수의 원인이었다고 하면 또 이제 빙하호와 언세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2차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좀 시한폭탄 같은 요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그럼 지금 이제 2차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빙하호와 언색호가 주 원인이 될 가능성이 빙하 붕괴보다는 높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언세코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물에나 어떤 토사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견디지 못했을 때는 이제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빙하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빙하에 의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빙하 후퇴는 했지만 남아있던 빙하가 또 대규모로 붕괴를 했을 때 이 빙하호 쪽으로 떨어졌을 때 이 빙하호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방이 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돌발 홍수의 이제 원인인 큰 대규모 빙하와 암석이 동시에 붕괴하면서 네. 다시 한번 또 큰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온 상승은 이제 뭐 하루 이틀 폭염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지금 기후 변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 빙하에 있던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로 인해서 빙하들이 대규모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이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라고 할까요? 빙하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정말 단단하게 형성된 얼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단한 빙하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녹고 있고 녹는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렇게 붕괴하는 것 왜일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북극, 남극 할 것 없이 지금 얼음이 굉장히 빨리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네. 히말라야 이제 고지대에서도 이제 빙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이 빙하와 암벽은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제 접착제로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빙하가 녹게 되면 이 표면부터 녹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면에 있던 녹아내린 물들이 이 빙하를 타고 내려오면서 바닥으로 들어가는데 이 빙하와 암벽이 붙어 있는 그 사이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접착제처럼 붙어 있었던 게 물이 스며들면서 일종의 기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빙하와 암벽을 붙여져 있던 어떤 결속력 아니면 이 마찰력이 약해지면서 이 큰 규모의 빙하가 한꺼번에 이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빙하 붕괴가 바로 뭐 기후변화 영향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는 속도가 지금 히말라야 지역에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관측된 것을 보면 2000년대와 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더 빠르게 빙하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할 때 좀 공감을 해주시기도 네네.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는 현상 체감하시나요? 예, 저희가 지금 오몽길 형랑 저는 박영성 대장랑 원정도 가봤고 또는 우리가 이제 이 빙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제 민간들이 저기까지 가서 볼 수는 없는 상태예요. 되게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네. 원정대 이 산악인들이 저기서 피크로 갔다가 우리가 이제 빙하들이 만나는 거다. 그게 제일 우리가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중에서 하나요. 거기서 이제 많이 실종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거기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못 찾아요. 예. 그 빙하에 있는 그 호수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저기 가면 직접 눈으로 보면 여기 이 상태는 지금 매우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특히 이제 오몽길 형 같은 경우는 자주 가면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위험하다 이제는 예. 지구가 이게 환경 문제가 너무 많은가 봐 이런 게 이제 네팔 정부에서도 특히 이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계속 목소리 내고 와 있었는데 네. 역시나 이제 나라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이 얘기를 들어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양국 나라들이 너무 커다란 나라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단순 배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히말라야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지에 이제 계시는 친구라던가 아니면 지인분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도 뭔가 지금 날씨가 좀
전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체감해서 이야기 나눈 것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기 때부터 저희는 네팔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훈수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익숙돼 있고 물론 이제 우리는 카트만두에서 살지만 카트만두도 막 이 네 군데 산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훈수되면 다 이렇게 호수처럼 됐거든요. 네. 그거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처음에 SNS에서 이 부도 보자마자 아 잠깐 왔다가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커지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추가적인 피해가 이제 계속 접수는 되고 있는데 더 이상의 그런 어떤 인명 피해가 더 규모를 키우지 않기를 또 2차 홍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과학 전문 기자 그리고 히말라야 산악 가이드 출신 방송인 건비르 만 슈레스터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